옛날 인도의 작은 마을에 아누라다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교적이고 똑똑해 보였지만 그의 말에서는 왠지 모르게 가시 같은 느낌이 풍겨나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와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쾌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아자이라는 온화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존경받고 마을의 상담자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며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는 깨달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누라다가 아자이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 걸까요? 나는 누구보다도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그러자 아자이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누라다요, 당신의 말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말은 사람을 치유하고 마음이 흐려져 있으면 그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요. 이 말을 들은 아누라다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 마음이 더럽다니 난 그냥 솔직하게 말할 뿐입니다. 라며 반발했습니다. 아자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7가지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살펴보세요. 아누라다는 내키지 않았지만 왠지 호기심이 생겨서 아자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마음이 흐린 사람이 반드시 내뱉는 7가지 말을 통해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자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첫 번째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아누라다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런 말은 누구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정말 마음의 흐림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자이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라는 말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는 말이에요.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마음속에 희망이 없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무의식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이나 분노 같은 번뇌에 얽매인 상태, 다시 말해 마음이 흐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누라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자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어갔습니다. 물론 현실 파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희망이 있어야 행동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를 입에 달고 살면 현실을 제대로 알기보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기 껍질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쉬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불만만 쌓아가게 됩니다. 아누라다는 순간 마을의 어느 젊은이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며 꿈을 줬던 그 젊은이에게 아누라다는 내 노력은 헛수고 라고 매정하게 말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르면서 가슴이 콕 찌르듯 아파졌습니다. 나도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네요. 그러자 아자이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흐리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과 타인에게 족쇄를 채우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누라다는 여전히 완전히 납득이 가진 않았지만 어딘가 자신의 내부에 모순된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아자이는 두 번째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 저 사람 탓이다라는 말이죠. 그러자 아누라다는 눈살을 찌푸리며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자이는 차분히 맞장구 치면서 그렇기도 하지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부 남 탓으로만 돌려버리면 스스로 배울 기회나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책임회피 성향을 못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아누라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렇다고 정말 내 책임이 아닐 때조차 내가 잘못한 것처럼 굴어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자이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탓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부처님께서는 책임을 짊어지는 과정이야말로 깨달음과 성장을 여는 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남을 탓하기만 하면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죠. 게다가 상대를 계속 탓하면 결국 그 말은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드러내고 인간관계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자 아누라다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벌어진 일을 떠올렸습니다. 의견이 제각각이라 정리가 안 되자 아누라다는 이건 전부 리더 탓이야 라며 화를 냈고 그 리더는 깊이 마음의 짐을 느껴 결국 마을 운영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은 더 엉망이 되었죠. 아누라다는 입모양을 비틀며 그때 분명 내 책임을 떠넘기고 끝내버린 적이 있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자이는 따뜻한 눈길로
그렇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 마음속의 책임감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누라다는 그 리더가 지었던 슬픈 표정을 떠올리며 다시 마을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자이는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말은 저 사람은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누라다는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진짜 노력 안 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건 나쁜 건가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아자이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표현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더 옹졸하게 만듭니다. 쓸모가 없다고 단정 지으면 그 사람이 가진 본래의 가능성을 부정해버리니까요. 아누라다는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소년이 도와주겠다고 다가왔을 때 아누라다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방해하지 마 라며 매몰차게 말해버렸죠. 그러고 나서 그 소년은 마을 사람들과도 거리를 두고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게 사실이니까 난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어요. 그러자 아자이는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며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했던 건 누군가가 그를 격려해 주거나 길을 열어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가치란 그 안에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과정에서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누라다는 고개를 떨구며 내 말이 그 아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 걸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자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을 평가하려 드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결국 자신도 그 기준에 얽매이게 되어 괴로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아누라다는 마을 사람들과 더 잘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이 지금껏 어떤 말들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자이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랑 상관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누라다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게 왜 나쁜 거죠? 누구든 자기 일에 치여 살다 보면 도와주고 싶어도 힘든 시기가 있잖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때론 내 상황이 급해 남을 돌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선을 그어버리면 마음속에 점점 벽이 생겨서 결국 주변과의 이어짐이 끊어지게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아누라다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을의 어느 할머니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는 바쁘니까 못 도와드린다. 고 딱 잘라 거절했죠. 결국 할머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지만 그 후로는 아누라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누라다는 작은 소리로 그때 잠깐만 시간을 냈더라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사이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중얼거렸고 아자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 작은 친절이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이어짐을 낳기도 하잖아요. 나랑 상관없다는 말을 버리면 사람들과 더 깊이 이어지면서 자기 자신도 풍요로워집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누라다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자이는 깨달음은 변화의 첫걸음이에요. 이제 막 그 길의 입구에 선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아누라다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차갑게 외면했던 그 할머니가 우물가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뜨리는 모습을 봤죠. 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문득 아자이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 결국 아누라다는 주저하다가도 재빨리 달려가서 물동이를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깜짝 놀란 할머니는 이렇게 도와주다니 참 희한한 일이네 라며 웃었고 아누라다는 예전에 제가 차갑게 모른 척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아누라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야.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가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누라다는 그 길로 마을 리더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예전의 언행으로 상처를 준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더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누라다의 진심의 마음이 움직여서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다시 함께 마을 일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상처 줬던 소년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소년은 처음엔 차갑게 굴었지만 아누라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야. 라는 격려를 듣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누라다가 이렇게 사과하고 마을 사람들과 다시 이어지자 그의 마음속 외로움과 후회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그의 태도가 뚜렷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냉담한 말 대신 고마워요. 나 잘했어요. 같은 따뜻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미소 지었고 리더는 마을 모임에서 아누라다와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소년도 조금씩 마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자이가 아누라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흐뭇한 눈빛으로 달라진 아누라다를 바라보며 많이 변했군요. 라고 했고 아누라다는 전부 아자이 덕분이에요. 알려주신 그 7가지 말을 곱씹어 보면서 제가 얼마나 사람들을 다치게 했고 제 마음이 얼마나 흐려져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지요. 마음이 맑아지면 말도 맑아지고 그 말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어주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아누라다는 뭉클한 표정으로 지금은 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요. 앞으로도 제 마음을 계속 맑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전체 분위기도 한층 따스해졌습니다. 아누라다의 태도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죠. 아자이는 살짝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맑은 마음은 맑은 세상을 만든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이 자신과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아누라다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말은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도 상처 주는 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맑게 보살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이 흐려진 사람이 자주 하는 7가지 말을 다시 떠올리면 어차피 안 된다. 모두 저 사람 탓이다. 저 사람은 쓸모가 없다. 나랑 상관없다. 그건 의미가 없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옳다. 같은 표현들이 있었죠. 얼핏 들으면 사실일 수도 있잖아 싶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마음이 흐려진 흔적이 있고 그 말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깨달음이 변화를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마음을 맑히는 노력에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피하려고 애쓰는 말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때 깊이 상처받았던 말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깨닫고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더 알고 싶다면 함께 꾸준히 살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돌보고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